시작이 아직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숨은 보석 같은 종목들을 좀 말씀드려보면 우선은 액침 냉각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앞서 나가는 국내 기업은 단연 장비 쪽에서 가장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대장은 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CXL은 우리가 주도한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실제 매출이 가장 빠르게 찍히는 종목이 바로 2026년의 주도주를 말씀드리면 코스피 5천 현재 국내외 증시 상황은 어떤가요? 과거 몇 차례 시장 상승 랠리와 달리 이번 상승세는 실적 개선과 어떤 체질 강화라고 하는 건전한 성장 기반 위에 있다라는 점이 좀 큰 차별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 코스피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동력은 단연 AI 붐과 이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어떤 펀더멘털 개선인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AI 시대의 핵심 수혜주로서 시장을 견인하고 있으니까요. HBM, 첨단 파운드리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속속 들려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 전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들이 글로벌 AI 수요를 얼마나 충족시키냐에 따라서 코스피가 5천 또는 6천 또는 7천 포인트가 결정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또 다른 동력으로는 정부 주도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단기적인 효과를 넘어서 기업들의 주주 환원 정책 강화라든지 또는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이어지면서 한국 증시의 장기적인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 국내 증시에서 경기 변동에 대한 민감한 전통 산업과 또는 일부 경기 민감주는 이번 랠리에서 상대적으로 좀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투자자들은 성장성이라든지 기술 혁신을 갖고 있는 미래 성장 산업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글로벌 정책 변화라든지 산업 트렌드에 부합하면서 장기적인 어떤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 방산, 원전, 반도체, 바이오, 로봇, 콘텐츠 이런 쪽인 것 같아요. 하지만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파른 상승 뒤에는 언제나 조정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코스피 상승의 상당 부분을 소수의 대형 기술주라든지 또는 반도체 기업들이 견인하고 있죠. 이들 기업의 실적이나 주가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지수 전체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항상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 경제는요, 수출 의존도가 높잖아요. 글로벌 경제 상황에 상당히 민감한데 그래서 미국이나 또는 중국 같은 어떤 주요 경제 대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과 또는 유가 급등 같은 예측 불가능한 어떤 외부 변수는 언제든지 코스피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코스피 5천 시대에는 국내만의 흐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글로벌 증시의 어떤 대세 상승 흐름과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 강세가 사실 그 배경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AI 기술을 선도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들의 주가는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으면서 다우지수라든지 아니면 S&P 500, 나스닥 같은 주요 지수의 사상 최고가 경신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AI 관련 기업들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리고 2025년을 거치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의 인플레이션 통제 노력이 성과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2026년에는 기준금리가 완만하게 인하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좀 형성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 낮춰지겠죠. 그리고 투자 심리를 개선해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돈이 다시 위험자산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메모리 반도체는 물론 AI 칩 같은 시스템 반도체 전반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요.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체가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고 하는 평가 지배적이죠.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기업들에게도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하겠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증시 역시 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라든지 또는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긴장감,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제든지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의 핵심 표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지나치게 가파르다라고 하는 어떤 버블 논란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지면 사실 작은 악재에도 큰 조정을 겪을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이라든지 또는 공급망 이슈 같은 또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경우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가 되면서 어떤 증시 정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코스피 5천 시대를 이끌고 있는 국내외 증시의 가장 큰 힘은 AI 혁명과
실적, 밸류업에 따른 어떤 기업의 펀더멘탈 개선 부분인 것 같아요. 글로벌 경기 회복과 금리 인하 기대감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더하고 있죠. 하지만 삼성전자 주가도 국내 증시 요인보다는 글로벌 AI 반도체 경쟁 구도라든지 또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부분들은 강조드렸잖아요. 지금의 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나친 쏠림 현상과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의 재점화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어떤 변수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사실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 구간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정 업종 대형주만 크게 성장하고 나머지는 소외되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리스크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팩트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코스피가 얼마큼 올랐냐면 한 24% 올랐습니다. 24% 오르는 동안 대형주가 얼마큼 올랐냐면요. 25% 올랐어요. 거의 비슷하게 올랐죠. 근데 중소형주는 몇 퍼센트 올랐냐? 10%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거기에 소형주는 5% 올랐어요.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650조를 넘어서면서요. 최근에 코스닥의 전체 시총이 얼마였냐면 최근에 가장 높이 올랐던 게 630조였거든요. 한 종목이 코스닥 전체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단순한 양극화가 아니라 구조적 전환의 초입인 것 같아요. 2025년 코스피가 전기전자는 한 120% 상승했고요. 기계장비도 거의 비슷하게 한 130% 상승합니다. 증권 같은 경우에는 100% 올랐고 운송장비 같은 경우에는 한 70%까지 상승했거든요. 반도체만 오른 게 아닙니다. 거기에 조선, 방산, 전력기기까지 다 올랐습니다. 핵심은 2023년 이후에 세계 경제가 회복하는 모습이 V자가 아니라 K자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세를 지속하는 국가하고 산업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곳도 있고 이들 간의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시장은 왜 이런 쏠림 현상이 심해졌냐면 과거 시장에 낙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주가 가면 중소형주도 과거에는 따라갔거든요. 하지만 현재 우리는 승자 독식의 정점에 서 있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AI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잖아요. HBM3라든지 이나노 공정이 본격화되면서 실적으로 증명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안드로메다급의 그 사이즈가 벌어진 거죠. 또한 금리가 안정세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확실한 성장 담보가 있는 메가캡으로만 몰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종목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모르는 종목에 모험하느니 차라리 1등주에 태우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지배적이니까요. 그럼 이게 과연 리스크냐?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도 가능합니다. 리스크 관점에서 볼까요? 시장의 건정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수의 종목에만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쏠리면 시장의 기반이 좀 취약해지죠. 이들 대형주에 조금이라도 악재가 발생하면 시장 전체가 크게 출렁거릴 수 있는 불안정성이 커지죠. 마치 거대한 건물 전체가 몇 개의 기둥에만 의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결과니까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버블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것은 맞지만 일부 종목들은 이미 미래에 또는 그 먼 미래에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땡겨왔으니까요. 2025년 말 또 2026년 초에 쏟아진 리서치 보고서들 중에서 단기 과열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본질 가치라든지 또는 시장 간의 괴리가 심화될수록 조정의 폭은 깊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거시경제하고의 괴리도 발생하는데요. 소수 대형주 덕분에 지수는 높지만 실물 경제 전반의 체감 경기는 좋지 않은 착시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책 당국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쳐서요. 잠재적인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의 관점에서 좀 보자고요. 대형주들이 바로 우리 경쟁의 엔진이죠.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이죠. 이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혁신이 장기적으로 다른 산업으로 확산이 되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결국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울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 칩에서 AI 서버로 또는 AI 소프트웨어로 다음에 AI 서비스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대한 성장 사이클은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리고 소외된 기업들 중에서도 진짜 저평가되어 있지만 탄탄한 기술력이라든지 또는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알짜 기업들을 찾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외면받지만 대형 주발 혁신의 어떤 파고가 점차 작은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 미칠 때를 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묻지마식 추격 매수는 사실 금물이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편중된 어떤 시기에는 더욱더 종목이라든지 또는 섹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왜 이 기업이 성장하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느냐? 이 기술이 미래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시고 답을 찾아가야 되는 시기가 지금 시기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립니다. AI 및 반도체 화랑 속에서 저평가당한 주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작이 아직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섹터라든지 또는 진짜 숨은 보석 같은 종목들을 좀 말씀드려 보면 우선은 액침 냉각 정도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지금 엔비디아 블랙웰 시리즈 이후에 초고성능 서버들은 공기로 식히는 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열을요. 여기서 가장 앞서 나가는 국내 기업은 단연 GST입니다. 왜 대장이냐면 이 GST는 원래 반도체 공정용 칠러 분야 쪽에서 강자였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3년 전이죠. 3년 전부터 준비했었던 게 어떤 거냐면 일상형과 이상형 액침 냉각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지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부터 글로벌 데이터 센터 기업들하고 실증 테스트를 끝냈고요.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공급 계약 소식 들려오기 때문이죠. 투자 포인트로 보면 냉각 효율을 40% 이상 높이면서요.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력. 이게 바로 AI 전기 먹는 하마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열쇠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칠러 매출이라고 하는 정말 탄탄한 기초 위에 액침 냉각이라고 하는 강력한 성장 엔진을 달았으니까 이 분야 대장주로 손색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유리기판 쪽인 것 같아요. 유리기판은 반도체 패키징의 어떤 판을 바꾸는 혁명이거든요.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가 공장을 돌리고 인텔이 도입을 선언한 지금 장비 쪽에서 가장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대장은 필옵틱스인 것 같습니다. 왜 대장이냐면 유리는 아주 미세하게 깎고 구멍을 뚫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필옵틱스가 세계 최초로 유리기판용 TGV용 레이저 시각 장비를 양산에 성공을 해서 공급한 전력이 있죠. 2026년 현재 삼성전기와 인텔 같은 주요 거인들이 유리기판 라인을 증설할 때 필옵틱스의 레이저 장비 없이는 공정 자체가 안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얘기죠. 투자 포인트는 단순히 기대감만이 아닙니다. 유리기판 테마가 불 때마다 먼저 움직이는 건 대장의 탄력을 통해서 움직이겠죠. 디스플레이 레이저 기술에서 다져온 노하우가 반도체 최첨단 패키징으로 전유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명실상부한 반도체 핵심 장비주로 재평가받을 준비를 좀 마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업은요. 메모리의 한계를 부수는 CXL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CXL은 우리가 주도한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그 생태계에 실제 매출이 가장 빠르게 찍히는 종목이 바로 네오셈이거든요. 왜 대장이냐면 아무리 좋은 CXL D램을 만들어도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를 해야 팔리는 거잖아요. 네오셈은 CXL 1.1 또 2.0을 넘어서 2026년 현재 CXL 3.0과 3.1 차세대 검사 장비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CXL 전용 테스트를 양산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근데 그 네오셈이 최전선에 있다는 거죠. 투자 포인트는 CXL은 HBM의 다음 타자인 것 같습니다. HBM이 특수 목적용 반도체라고 하면 CXL은 모든 서버 D램의 표준이 될 그런 기술이니까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CXL 양산 비중을 늘릴수록 네오셈의 검사 장비는 정말 불티나게 팔려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여서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확실한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GST, 필옵틱스, 네오셈은 단순히 이름만 있는 종목들이 아니고요. 2026년 현재 반도체의 3대 난제라고 볼 수 있는 열, 미세화, 그리고 용량을 해결해주는 솔루션을 가진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세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상법 개정 배당 정책 변화는 얼마나 중요한 변수인가요? 먼저 상법 개정부터 좀 볼까요? 최근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지금 시장을 좀 뜨겁게 달구고 있는 상법 개정의 핵심은 이사회의 어떤 충실 의무 대상을 사실 주주로 확대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우리 반도체 투자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할까요? 과거를 보면 반도체 예를 좀 들어보게 되면요. 기술은 세계 1위인데 주가는 왜 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묶여 있었냐? 핵심 사업부를 툭 하면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따로 상장시켰거든요. 대주주 일가 배불리는 합병안 내놓으면서 개미 투자자들 피눈물 나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2026년은 좀 다르죠. 이사들이 대주주의 이익만 챙기다가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면 법적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함부로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
못하겠죠. 최근 증권사 보고서를 보면 이 법안 통과 이후에 외국인의 자금이 한국은 이제 좀 믿을 만하다라고 하면서 대거 유입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체감하는 최근 지수의 견인 동력인 것 같습니다. 더 파괴적인 건요. 3차 상법 개정안은 신규 취득된 자사주의 경우 1년 이내에 소각 의무하고 기존 보유 자사주도 1년 이내에 소각이 원칙이지만 6개월 추가 유예를 뒀다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최근 10년간 코스피 시장은 구조적으로요. 주식 수가 증가하는 EPS 성장을 제약해왔습니다. 자사주 소각 법안이 통과가 되면 코스피의 상장 주식 수는 연평균 1% 감소할 걸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같은 이익이 더 적은 주식수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당 순이익이 자동으로 올라가겠죠. 다음은 배당 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증시가 과거 10년 동안,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배당 성향이 26%였습니다. 비교를 해볼게요. 미국이 얼마였냐면 42%였습니다. 일본 36%였거든요. 한참 낮죠. 더 충격적인 건 최근 10년 기준 한국 기업의 주주 환원율 같은 경우에 평균 29%였어요. 미국이요. 100%에 가까운 92%였습니다. 선진국이요, 평균이 68%입니다. 창피하죠? 왜 이렇게 됐냐면 사실 세금 구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다른 금융소득하고 합산해서 최고 45%의 종합소득세율로 적용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 배당하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세금 폭탄. 그거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현금 쌓아두고 배당은 안 하는 거죠. 근데 여야가 올해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데 합의했고 뭐 50억 원 이상 구간도 신설했으니까요. 근데 실제 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배당 성향 25%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정한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충족했고 4분기에 삼성전자가요. 1주 배당금을 전년 동기는 363원 했었는데 요번에 566원으로 대폭 상향을 합니다. 왜 지금 이게 가장 큰 변수인지 말씀드리면요. 엔비디아가 상승하고 AI가 화랑인데 어떤 종목은 날아가고 있고 어떤 종목은 제자리에 있거든요. 물론 기술력의 차이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건 밸류 프로그램이 얼마나 진심이냐의 차이가 주가의 차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2026년 현재 기관하고 외국인은 단순히 EPS만 보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벌어들인 돈, 즉 이 쌓인 돈을 주주에게 얼마나 투명하게 돌려주느냐를 지표화해서 투자 비중을 정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기술은 좋은데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배당에 인색하다? 그럼 그 종목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반면 상법 개정에 맞춰서 이사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자사주 소각을 발표하는 기업은 바로 2026년 슈퍼스톡이 될 후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다시 보기 시작했나요? 현 시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외국인들의 시각은 왜 중요한가요? 2026년 현재 외국인은 코리아 2.0을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증권사의 어떤 수급 리포트를 보게 되면 2025년 하반기부터 심상치 않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2026년 1월 기준으로 외국인 코스피 보유 비중이 5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죠. 2025년 하반기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약 20조 순매수를 좀 보였거든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만 7조 원 정도의 순매수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2024년에 한 해 동안 외국인이 약 2조 원 규모의 매도를 기록한 거하고 완전히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들이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시스템의 업그레이드에 베팅을 하고 있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외국인이 컴백 코리아를 외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부라든지 기업들 간의 강력한 의지 때문인 것 같아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최신 뉴스에서도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은 기업들의 주주 환원 확대라든지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 골자인데 이게 외국인들에게는 한국 시장의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강력한 신호로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는 엔비디아라든지 오픈 AI 같은 거인들이요. 아무리 똑똑한 정말 AI를 만들어도 결국 그걸 돌릴 그릇은 한국에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HBM4라든지 어떤 CXL, 유리기판 같은 이 모든 첨단 기술이 2026년 지금 한국에서 꽃을 피우고 있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AI 시대에 돈을 벌려면 한국 반도체 생태계는 필수 포트폴리오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현 시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외국인들의 시각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심판이자 나침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멀티플을 결정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이 주식이 싸다고 외쳐봐야 소용없죠. 글로벌 기준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 회사는 거버넌스도 좋고 기술력도 좋으니까 PER을 한 20배 정도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인정해버리면 이렇게 되면 비로소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전개되고 있는 코리아 밸류업의 완성은 결국 외국인의 손가락 끝에 달려있지 않나 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외국인들의 시각, 정보의 질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은 전 세계 AI 공급망을 통틀어 보고 있는데요. 그들이 삼성전자를 사고 또는 GST라든지 아니면 네오셈 같은 소부장을 산다라고 하는 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향후 2년, 3년 발주 계획을 이미 어느 정도 파악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들의 수급은 미래 실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고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기회의 땅으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2025년부터 시작된 이 흐름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한국 반도체에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기술력 또 상법 개정이라고 하는 제도적인 혁신이 만난 구조적인 상승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외국인들이 아스팔트의 길을 현재 닦아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 위에서 가장 좋은 차를 골라 타고 끝까지 가면 됩니다. 외국인 시각의 시장을 보면 리스크는 줄 수 있고 수익은 선명해질 테니까요. 조정 가능성은 없나요? 지금 시장에서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지금 증권가 최근에 나온 보고서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올해 상고 하저 흐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가능성은 폭락이 없더라도 건강한 숨고르기는 필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시장이 끝났다라고 하는 신호가 아니라 빨리 달린 차에게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5년 우리 반도체 수출 사실 역대급이었습니다. 근데 2026년 들어와서 상반기는 아니더라도 하반기로 갈수록 이 성장 기울기가 좀 완만해질 거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선반영이잖아요. 실적이 좋아도 더 좋아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들면 시장은 가차없이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고 있죠. 또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렸다가 2026년 중반을 기점으로 인하 사이클 멈출 가능성 크잖아요. 돈의 흐름으로 올랐던 장세가 실적의 시험대에 서게 되는 시점이 바로 올해 하반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가를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가요, AI에 돈을 수십조 원 쏟아부었는데 정작 클라우드 매출 성장세가 시장 기대치를 밑돌자 주가가 480불에서 하루 만에 430불까지 10%가량 폭락합니다. 이게 시장에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지금까지 AI에 투자한다 라고 하는 말만 들었어도 주가는 올랐지만요. 이제 시장은 그래? 그러면 그래서 돈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벌었어? 라고 묻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시장에서 조심해야 될 첫 번째, AI에 대한 ROE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대비 수익이죠. 올해 2026년은 빅테크 기업들이 쏟아부은 돈의 결과물이 실적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그런 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만약 엔비디아 칩은 사가는데 그 칩으로 돌리는 서비스가 돈을 못 번다? 그런 빅테크들이 설비 투자를 줄일 거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직격탄이 되겠죠. 둘째는 전력과 인프라라고 하는 물리적인 벽이에요. 반도체는 잘 만드는데 이걸 돌릴 전기가 모자라고 데이터 센터 열을 못 식혀서 가동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보고서를 보게 되면 에너지 병목 현상이 AI 성장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세 번째는 거시경제 환경인 것 같아요. 아무리 기업 실적이 좋아도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는 경기 침체 우려, 거기에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거시경제 악재가 겹치면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2026년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과 함께 주요국에서의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이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지표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오늘 이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지표냐면 AI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하고 수주 동향이에요. 실적 가이던스, 수주. 단순히 과거 실적보다 미래에 대한 어떤 기업의 전망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엔비디아라든지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시장을 이끄는 핵심 기업들의 분기별 실적 발표하고 향후
매출, 그리고 이익 가이던스를 면밀히 살피셔야 됩니다. 가이던스가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거나 예상치 못한 수준 지연 소식이 들려온다라고 하면 시장 전체에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2026년은 AI 반도체 수요가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하는 게 정말 중요한 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보셔야 될 지표, 미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예요. 2026년에도 연준의 통화정책은 글로벌 유동성이라든지 또는 투자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거든요. 근원 인플레이션 동향을 좀 잘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라든지 정책의 어떤 방향 전환 가능성 늘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폭 확대라든지 정상화에 대한 여부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가늠하는 정말 중요한 선행 지표거든요.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금리가 예상보다 높게 유지되거나 다시 상승할 경우에 성장주의 밸류에이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어떤 성과라든지 또는 법적 제도와 여부인 것 같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핵심 변수 부분인데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의지 표명 단계를 넘어서 기업들이 실제 주주환원 정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행하는지,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라든지 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같은 내용이 상법 배정을 통해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 밸류 프로그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후퇴한다라고 하면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 분명히 있겠죠. 이렇게 되면 시장 전체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2026년 주도주는 무엇일까요? 2026년의 주도주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주도 섹터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주인공은 반도체하고 전기, 로봇으로 이어지는 AI의 완성 섹터인 것 같아요. 2026년은 AI가 좋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가는 장이 아니죠. AI가 돈을 얼마나 벌어오느냐 숫자로 증명하는 해거든요. 반도체는 이제 단순히 HBM을 넘어서 CXL이라든지 또는 뭐 유리기판이 실적의 핵심이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이미 HBM4 체제로 완전히 안착했고 그 밑단에 CXL이라든지 유리기판 같은 기업들이 장비를 미친 듯이 깔고 있으니까요. 또 인디바이스 AI가 로봇이라든지 또는 전자기기에 박히면서 시스템 반도체의 제2의 전성기 충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잡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기라든지 유틸리티 같은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먹는 하마기 때문에 작년까지 변압기가 대장이었다라고 하면 올해는 2026년은 SMR이 주도주가 될 확률이 좀 큽니다. 전기 없이는 AI도 없다라는 논리가 시장을 지배하면서요. 전력망이라든지 또 ESS 관련 유틸리티가 아니라 성장주 이쪽에서의 대접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한 축은 로봇인 것 같아요. AI의 어떤 뇌가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몸통이 움직이겠죠. 2026년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에 본격 투입되는 원년이 아닐까 싶고요. 정밀 제어 부품이라든지 감속기 테마는 이제 실체가 있는 매출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섹터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한국의 방패와 창 섹터인데요. 조선업과 방산 부분인 거죠. 조선업은 반도체만큼이나 혁명적인데요. 친환경 선박 어떤 교체 주기가 2026년 피크를 찍고 있죠. 뭐 암모니아라든지 액체 수소 운반선 같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나라 빅3가 독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군의 MRO 물량이 한국으로 쏟아지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전환점이 바로 2026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산 섹터로 넘어가면 폴란드 수출은 사실 예고편이었습니다. 이제 루마니아라든지 중동 그리고 뭐 동남아까지 K방산은 표준이 됐습니다.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라요. 무기체계 어떤 소프트웨어라든지 드론봇 중심의 고부가치 수출이 늘면서 영업이익률이 제조 원가 수준을 넘어섰죠. 세 번째 주인공은 부활과 진화를 알리는 2차 전지하고 엔터 쪽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2차 전지는 지독했던 캐즘이 끝나가고 있죠. 하지만 예전처럼 다 가는 그런 장이 아니고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 라인을 앞잡았거나 또는 LFP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ESS 쪽에서의 밸류체인의 독보적인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또 리튬 가격이 안정되면서 양극재 기업들의 수익성이 정상화되는
그런 회복의 해가 올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엔터 섹터는 이제는 단순히 앨범 파는 시대는 끝났죠. AI 버추얼 아티스트와 또는 팬덤 플랫폼의 유료화가 아마 핵심이지 않을까 싶고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AI 보이스하고 그리고 대화하는 서비스가 지금 실적으로 찍히고 있습니다. 콘텐츠하고 기술이 결합된 엔터주들이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2026년 중요한 건 승자 독식 현상이 심화될 거라고 하는 점이죠. 각 섹터 내에서도 명확한 기술 우위 또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그리고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큰 성장률을 이룰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무조건적인 섹터보다는 각 섹터 내에서 진정한 리더를 찾아내는 해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섹터를 키워드로 말씀을 좀 드리면 조방원, 반바지로, 컨, 조선, 방산, 원전,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로봇의 컨텐츠 이렇게가 올해 2026년의 키워드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경제원탑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매달 10일, 20일, 30일마다 무료 특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강이 중점적이냐면요. 지금 시황을 통해서 현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부분들 특강에서 무료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시황 안에서 패크하거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종목을 한 4종목이나 5종목 설정을 해가지고요. 전략까지 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일마다 펼쳐지는 특강 안에 섹터 하나를 정해서요. 예를 들면 반도체 섹터를 하나 정하면 왜 지금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전략 같은 부분들을 세워드릴 거고 시장이 어떤 뉴스를 제공하고 있고 지금 왜 올라가는지 또는 왜 조정을 받는지에 대한 부분들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퍼스트 클래스 될 수 있을 만한 종목 한 5종목 말씀드리고 10배거가 될 수 있는 종목 말씀드리는데 전략까지 설명합니다. 어느 때 잡고 어느 때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코인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시황 또 섹터 부분 코인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데요. 특강을 통해서 전개되는 부분들 한 2시간 20분 정도 무료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매달 10일, 20일, 30일마다 전개가 되는 이 특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돈을 버시는 그러한 좋은 혜택을 좀 누리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